네, 안녕하세요. 이승종입니다. 오늘은 KB금융그룹의 10월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오늘도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소개 한번 또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본인 소개를 해달라는 글을 매번 갖고 와요, 그죠? 아, 매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에도 심지어 내가 한번 건드렸는데 또 갖고 왔어요, 그죠? 딱히 소개 없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 소개는 좀 해야죠. 아, 소개. 누구한테 혼나요? 아니면 아들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거여도 되잖아요. 아, 그래도 소개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자기 이름 성애자인데요. 자,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 네, 잘 보내셨습니다. 뭐하고 보내셨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언택트 명절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아, 안 찾아갔어요? 그렇죠.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 댁이 어디죠? 저는 울산입니다. 아, 진짜? 네. 멀구나. 네. 그 핑계로. 명절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로 뭐 가족이나 친척들 간의 정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다. 네. 그럼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같이 사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추석이 지나고 부쩍 좀 가을이 다가온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요즘 계절 변화가 좀 참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계절 변화에 대해서도 또 하실 얘기가 있다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지 않은 뭐 계절의 변화로 네. 이미 저희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근래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릴 투자 테마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친환경 산업의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긴 합니다. 굉장히 가을 바람이 차다해서 하나 잡아갖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네. 자, 안 그래도 사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이 그린 뉴딜이라는 보도를 좀 봤을 때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얼마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그린 뉴딜이 포함되어 있지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에서도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선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산업은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 자료를 낼 때도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하고 예측을 할 때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 쪽을 강조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좋아요. 친환경 산업이 사실 예전부터 좀 중요한 투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곤 했는데 친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또 관련 정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도 뭐 올 여름에 역대급 장마 행진이 펼쳐지면서 수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것처럼 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중국도 홍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고 방글라데시는 홍수로 인해 국토의 30%가 잠기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지금의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뭐 어제 저녁 날씨만 봐도 가을은 이미 없어진 게 아닐까. 벌써 그렇죠. 겨울바람이 부는 건 아닐까 하면서 좀 지구가 전반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 자, 본론으로 10월 하우스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기조적인 큰 변화는 이번 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역시 미국 대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이미 소식을 접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선과 관련해 두 개의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바로 1차 TV 토론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입니다. 1차 TV 토론회 보셨어요? 부분 봤습니다. 저 라이브로 봤는데 네. 정말 한마디로 No! 선진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선 후보가 하는 TV 토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욕설만 안 나왔지 사실. 그렇죠. 서로 네. 욕을 한 거잖아요, 사실. 뭐 이제 거의 헐뜯기 맞죠.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고. 그 얘기를 좀 지금 해보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셨지만 뭐 1차 토론회, TV 토론회가 정책 토론회라 보기 어려울 만큼 네. 좀 설전이 난무했었습니다. 뭐 상대방이 말을 끊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이제 그러면서 모두가 기대했던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그런 맞아요. 토론회였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사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본인도 나이가 많은데 네가 더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즐거웠던 토론이었어요. 맞습니다.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는 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있어 보이게 설전이라고 하셨고요. 네. 저도 사실은 추석 연휴 때 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고요. 네.
대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확진 뉴스는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저도 뭐 역시나 무척 놀랐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TV 토론회에서 불과 며칠 전에 바이든 후보를 향해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비아냥거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오버랩되면서 묘한 감정이 일어나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대선 일정의 변경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유세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대선 일정은 왜 변경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선 대선 일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의 상황이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치. 하원 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거를 가결시킬 그럴 이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한데 굳이 왜 바꿔? 그렇죠.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스테로이드 처방까지 받았다고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이제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렘데시비르라고 저희가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FDA 긴급 승인을 받았던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받았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렘데시비르가 중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나이로도 70대고, 네. 심지어 이제 비만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강에서 뭐 저희가 남 비만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국 대선이 진짜 금융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향후 전망을 좀 해주세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상적인 선거 유세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네.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 변화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이겨낸 이미지로 재포장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 반등이 나타날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이 기세를 몰아쳐 대권을 장악할지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부활의 아이콘, 캡틴 아메리카 트럼프 뭐 이런 거.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포장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할 사람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대선은 뭐 선거가 끝이 나도 끝이 난 게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우편 투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평소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앞서 TV 토론에서도 밝혔지만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는 지연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네.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효과로 중장기적인 증시의 상승 추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효과라고 멘트를 하신 걸 보면 대통령이 바뀔 거라 확신을 하는 느낌을 갖고 계십니다. 뭐 꼭 그렇진 않고요. 뭐 물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든 후보가 이번 TV 토론회나 이제 코로나 확진 이후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뭐 기술주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이제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인 친환경 산업 테마들이 조금 더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토론회 이후로 전반적인 기술주,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IT주 이쪽은 다 하락하긴 했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우선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인세 인상이나 이제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독과점 규제 등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하우스뷰와 미국 대선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11월 저희가 하우스뷰를 찍을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네. 그때는 정말 대선이 코앞이겠어요. 그렇죠. 11월 3일 예정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목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대선 직후쯤에 아마 영상이 제작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다음 달 주제도 미국 대선인가요? 미국 대선 이후 증시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대선으로 아주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다음 달에 저희가 미국 대선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